이게 그 제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강의장 열기가 확 올라와서 그런지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서 약간 이제 강의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 훌륭한 팝록탁 의과대학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센터장님과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학회를 시작한 지가 2018년부터 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횟수로 7년 동안 학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낯익은 이렇게 원장님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리주 라보떼라는 제품에 대한 이제 키닥터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 제품이 어떤 이제 성질의 것인지, 또 어떻게 임상적인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주 라보떼는 이제 우리가 많은 스킨 부스터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항노화에 특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항미백 효과를 갖고 있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약간 갈색빛을 띠고 있고, 히알루론산과 글리세올린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글리세올린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글리세올린은 우리가 잘 아는 항산화 물질 중에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 중에 파이토알렉신이라는 이제 식물에서 이제 균을 이제 우리가 억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또 항산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리세올린입니다. 글리세올린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항암 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이제 당이나 고지혈에 대한 이제 조절 작용도 하고, 심혈관 질환, 뇌 질환에도 이제 우리가 진행을 막거나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미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중요한 글리세올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논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이 글리세올린이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글리세올린의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6나 그 다음에 아이콕스, 그 다음에 아이녹스, 콕스2, 그 다음에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는 HMGB1이라고 하는 그 이 물질이 이 글리세올린에 의해서 억제가 되면서 염증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요즘 미용을 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노화 쪽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노화가 될 때 이 노화된 세포에서 분비하는 시크리톰이라고 하는 분비 물질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들이 축적이 돼서 우리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게 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면서 대사장애를 유발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조직이 노화가 더 가속화되고 안 좋은 피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인플러메이징이라고 얘기해서 염증에 의해서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플라메이징이 진행이 될 때 이러한 글리세롤린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이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더 젊은 세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산화 물질들이 몸에서 축적이 되면 그 산화 물질들이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리세올린은 그런 산화 물질들, ROS나 이런 라디칼 같은 산화 물질들을 억제하거나 생성을 줄여갖고 우리가 항산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글리세올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글리세올린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치료를 이제 암의 진행을 막아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혈관의 생성을 억제를 시키는 효과가 글리세올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생성시키는 데 있어서
색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데 혈관 생성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옆에 보이는 이 지브라피쉬라는 이제 물고기에 멜라닌이 있는데 이 멜라닌에다가 우리가 농도를 달리해서 점점점 농도를 많이 이제 해서 투여를 했을 때 이때 멜라닌 양이 지브라피쉬에서 점점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멜라닌, 어둡게 보이는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데 관련되어 있는 타이로시나제나 타이로시나제 릴레이티드 프로틴이나 TRP1, 2를 그 효소를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글리세롤린 스스로가 또 하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또 멜라닌 생성을 시킬 때 이 우리 시상 하부에 있는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MS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 MSH라는 호르몬이 세포 내에서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켜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패스웨이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릭 AMP의 증가되는 양을 글리세올린이 억제를 시켜서 이 패스웨이를 위에서부터 차단을 해서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관을 줄이는 것, 두 번째는 타이로시나제하고 TRP 1, 2를 억제하고 세 번째는 MSH를 또 억제하는 이 세 가지 기전을 갖고 있는 것이 글리세올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시키는 알부틴이라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알부틴보다 한 12배 정도 타이로시나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갖고 요약을 하게 되면 이 글리세올린 자체가 하는 역할이 혈관 생성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결과 피부가 밝아지고 젊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튼튼한 건강한 피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좋은 글리세올린을 계속 써도 되는지, 세포 독작용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셀 바이어빌티, 세포 생존도를 농도를 올려가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포 생존도가 오히려 글리세올린 농도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증가되는 양상으로 독작용은 없고 오히려 생존도를 늘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글리세올린을 포함한 글리주 라보떼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제품 라인업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WH, 글리주 WH32는 글리세올린 1mg하고 하얄루로닉 애시드 32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주름, 굵은 선주름을 개선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필러처럼 볼링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이 WHA32가 갖고 있습니다. 글리주 멜라올린이라는 제품은 글리세올린 7mg으로 글리세올린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히알루론산, 하얄루로닉 애시드 15mg으로 조금 더 이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로 사용하는 위치는 색소 병변, 특히 우리가 이제 기미 중에 진한 부분에 이 제품을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진피 조직을 개선시키면서 색소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리조 다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크서클 있는 분들 치료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글리세올린 5mg, 그다음 히알루론산 13mg, 그래서 아주 단단하지도 아주 묽지도 않아 갖고 눈 주변에 있는 이제 잔주름도 개선시키면서 색소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보통 눈가 잔주름이나 다크서클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이 글리주 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글리주 제품 라인을 갖고 사용하는 이제 적응증이 굉장히 다양한데 기미, 색소 침착, 그 다음에 만성 피부염들, 특히 아토피나 건선이나 지루성 피부염, 그다음 주사 피부염, 그다음에 불금증이나 홍조, 그다음에 잔주름이나 굵은 주름,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져 갖고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글리주를 이제 주입을 해서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ECM을 활성화시키고 재생을 시켜서 보다 튼튼하고 이런 염증이나 이런 색소가 재발이 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글리세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장비들과 이제 복합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2 프랙셔널 레이저, 어뷸야구 프랙셔널 레이저, 그 다음에 이 1550 어뷸 글래스 프랙셔널 레이저나 툴리움 레이저, 피코 프랙셔널 레이저, 그 다음에 바늘 고주파,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피부에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열 손상을 주거나 이런 시술을 한 이후에 조금 강한 자극이 들어간 이후에 글리세올린, 글리쥬 라보테를 침투를 하거나 주사를 했을 때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염증 반응도 감소가 되면서 더 많은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일상 미용 시술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장비와 고주파들과 같이 병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글리쥬 라보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토피가 있는 환자에서는 보통 환자 증상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그 다음에 보습제,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이 단순하게 간단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리쥬 라보테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침투를 시키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에서 2차 감염으로 해서 농가진이 생겼을 때 그때는 뭐 롱펄스 덴디아그 레이저 같은 레이저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이 글리쥬 라보테만을 침투시켰을 때도 좋은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나 뭐 여드름이나 아니면은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낭염이나 농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농포나 이런 여드름들을 짜내고 난 다음에 글리쥬 라보테를 침투를 시켜서 개선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 붉은기가 심한 경우에는 바늘 고주파를 병행을 해서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혈관 레이저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침투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기미 환자에서는 이제 시술 방법이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듀얼 레이저 토닝을 하고 이후에 글리쥬 라보테를 이제 초음파 침투를 해서 개선시키는 이제 1차 치료 방법이 있고요. 기미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이제 그 진해서 치료에 저항을 하는 기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글리쥬 라보테보다는 이제 이 글리세올린 함량이 높은 그 글리쥬 멜라올린을 병변에다 직접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보테를 침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그 치료 효과가 좀 더 빠르고 나중에 재발률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얼굴에 그 붉음증이 있거나 약간의 홍조가 있는 사람은 이제 1550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고 나서 글리쥬 라보테 침투를 해주고요. 좀 더 이제 붉은기가 심하고 염증이 좀 더 심한 사람들은 바늘 고주파나 아니면 혈관 레이저를 사용한 이후에 글리쥬 라보테 침투를 해줍니다. 모공이 넓거나 아니면 피부가 거칠거나 뭐 색소가 있거나 이제 이런 이제 텍스처가 안 좋으신 분들, 잔주름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940 어뷸야구 레이저,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한 이후에 글리쥬 라보테를 침투를 시킵니다. 선주름이 있거나 약간 골이 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WH-31을 직접 그 선주름에다 직접 주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선을 더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은 아토피가 있는데 농가진까지 같이 있었던 환자이고, 이 환자에서 이제 사용한 것은 긁지 말라고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하고 항생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를 원래 또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셔갖고 처음에는 심했기 때문에 3일 간격으로 해서 이제 3회 정도 치료를 했을 때에 농가진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염증도 이제 빨리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9번 정도를 치료하고 났을 때는 이제 붉은기가 많이 완화가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을 때는 항상 색소 침착을 남기는데 색소 침착이 거의 안 생긴 상태로 이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제 얼굴에 가피도 굉장히 많고 진물도 계속 났다 가피가 생기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됐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글리세올린 침투를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항히스타민제 치료를 한 이후에 3회 이후에 가피도 많이 없어지고 진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염증에 의한 붉은기도 많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군데서 여드름 치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개선이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처음 상태는
여드름도 많이 나지만 거기에 여드름 불금증이나 이제 색소 침착과 같은 후유증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번 정도 바늘 고주파와 함께 글리세롤린 침투를 한 이후에 여드름 재발률도 낮춰졌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있었던 사진에 보였던 색소 침착이나 불금증이 많이 없어지고 여드름도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남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굴에 색소 침착과 이제 여드름이 이제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것을 이제 주소로 내어놨고, 바늘 고주파하고 글리세롤린 침투를 5회 정도 하였을 때 이제 여드름 재발은 거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기도 이제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미 치료를 할 때 가장 어렵게 보는 것이 나이키 기미라고 해서 이렇게 이 눈가 주변에 나이키 로고 모양의 이제 기미가 있는 것인데, 이 환자를 토닉만 치료를 하고 다른 이제 뭐 바늘 고주파나 프락셔널 레이저를 같이 치료했을 때 옆에 있는 사진처럼 오히려 기미가 악화되고 더 나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글리주를 이제 2번 정도 이제 주사를 병변에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저 토닝을 병행하였을 때 2번 만에 저 끝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기미가 빨리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눈가에 색소 침착이 남아 있었는데 이 색소 침착에 대해서 이제 글리주를 침투를 하면서 토닝하고 침투하고 토닝하고 침투하고 이것을 이제 5회 정도 했을 때 색소 침착이 이제 빨리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홍조 주사가 있는 분인데 원래 이제 홍조 주사가 있을 때 저는 이제 바늘 고주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너무 예민한 피부라서 그냥 글리주를 발라주고 플라즈마만 쏘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3회 정도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민했던 피부의 염증 반응도 감소가 되면서 붉은기도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주신 케이스인데, 건선이 있는 환자분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글리주를 이제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색소 침착은 남았지만 염증 병변은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볼에 색소 침착이 있는 곳에다가 직접 이제 글리주를 한 달에 한 번씩 3번 주사를 한 이후에 색소 침착이 감소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리세롤린 그 자체가 갖는 효과는 멜라닌을 억제하는 효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성장인자와 같은 부스터와는 차별화되는 차세대 부스터로서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임상에서 사용했을 때 주사를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게 1회, 2회, 3회 할 때마다 바늘이 들어가는 힘이 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바늘이 잘 들어가다가 3회, 4회째가 되면 바늘이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을 갖게 된다는 것을 느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피 조직이 다 재생이 돼서 굉장히 단단한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의 기질이 튼튼해졌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용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차세대 부스터인 글리세롤린, 글리주 라보테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